자, 이 판국에 이제 참 한없이 비참한 한국 정치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 정치는 파산에 있죠.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죠. 차명진 사건 보십시오. 아니 윤리위를 거친 다음에 최고위를 해야 되는데 윤리위는 소집도 안 하고 떨렁 최고위부터 소집했어요. 거기다가 최고위원들 다 자기 지역구 뛴다고 해서 뭐 영상으로 했다고 해서 낄낄거리면서 야 영진이 그거 저기 그 극단적 발언하는데 그런 사람 저기 어디 우리 당에 눈 안 끼치고 안 되겠어 잘라 해서 저기 지금 저기 지역구 어떻게 선거할 건가 작전회의하다가 영상에다가 자르세요 최고위원은 그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최고위원이 자른 거예요 이제 최고회의가. 근데 윤리위는 거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차 후보가 바로 제소를 해가서 가처분해서 가처분 인용돼 가지고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로 계속 가게 됐다. 그럼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시비를 따지기 전에 시비 따지면 그거 가지고 후보 자를 일이냐고 도대체. 저는 그냥 제가 어저께 이동중에서도 말하지만 제가 이제 차명진 후보가 제 이제 학과 후배뻘 돼요. 같은 정치학과. 가깝기도 하고 먼 사이에요. 저랑 좀 케미가 안 맞는 데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못 지내요. 그 예를 들면 제 눈에 이제 뭐가 밟히냐면 이런 게 밟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이렇게 세월호에 대해서 긴 슬픔을 느끼고 있는 존재는 사람이고 그런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는 짐승이라는 것을 제가 세월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저는 그 앞에 대두고 제가 고백드리면요, 후보님. 저는 후보님의 정의에 하면 짐승이 됐네요. 근데 후보님은 여기에서 상대방을 그렇게 짐승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본인의 슬픔을 그렇게 굉장히 미화해서 모든 사람한테 슬픔을 강요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슬픔팔이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후보님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왜냐? 지금 짐승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자리에 앉아서 선거전을 뛰어야 되니까 후보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제가 후보님의 인생에 대해서 참으로 연민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 껴서 쓰리썸 이런 용어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세월호 안에 굉장히 성적으로 추잡스러운 일이 성적으로 굉장히 일반 미풍양속과 상관이 없는 일대 다수의 그런 두 명도 다수니까 일대 다수의 그 성적 관계들이 막 자행됐다 그러고 이러는데 물론 뭐 하신 분은 직접 고백하면서 한 명이랑은 사랑해서 했다 그러고 한 명이랑은 불쌍해서 했다 그러는데 사랑한 그대 불쌍한 그대가 하는데 저같이 이렇게 깡보수 촌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별로 소름이 끼치거든요. 혹시 후보님은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근데 그거를 그런 식의 능청맞음이 없어요. 우리 차 후보가 정치인이 가져야 될 그냥 팍팍해야 성격이. 예를 들면 위에다가 저거에다가 플래카드 차명진 플래카드 위아래로 상대 후보가 샌드위치 껴서 딱 해놨다. 그러면 그것도 쓰리썸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후보님은 스스로 인간의 지고한 슬픔의 경지를 달통하신 숭고한 인간이라 하시고 저 같은 사람은 짐승이라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의 높은 도덕성을 가진 분이 기본적 상도이도 모릅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플래카드 하나밖에 못하는데 후보님 2개 했으면 저 옆에 좀 하나는 걸지 어떻게 위아래로 저를 짜부를 냅니까? 저는 비천한 짐승이라 모르겠지만 지고한 인간적 슬픔의 경지를 하시는 후보님이 제발 좀 기초적인 업계의 상도에 좀 지키십시오. 저는 그렇게 쓰겠어요. 근데 이런 능글맞은 운치가 없어요. 우리 차 의원이. 성질이 팍팍해요. 그래서 저랑은 좀 케미가 안 맞아. 그러나 능글맞은 그게 없다고 해서 결국 이빠른 소리인데 다 올바른 소리인데 그걸 잘라야겠냐고 그걸. 오케이. 그 다음에 자르겠다고 칼을 뽑았으면 제대로 칼을 질르지. 그거 그냥 허겁지겁 질르다가 결국 가처분에 걸려가지고 결국 그 칼 부러져 버린 거 아니야. 뭔 놈의 당이 그 모양이래. 거기다 대고 황교안이 김종인은 악담이나 찍찍해댔고 지금 황교안 김종인이가 지금 차명진 발불꾼번이야. 나 이게 참
황당한 거예요. 또 그 악담하니까 또 거기에 또 장구 쳐가지고 저기 박형준이 나서가지고 뭐 한심한 그 행태라고 그때 윤리가 그 출당을 보류시켜 버렸잖아요. 그 저기 출당 권유지 제명 보류였잖아. 그걸 또 같이 옆에서 장구 치고 이게 뭔 꼴이냐고. 그러니까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 추악한 꼴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지금 투표율 몇 프로 나왔나 한번 보죠. 오늘 이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높은 투표율로 이 선거에 왔다. 이 추잡한 판에. 뭐냐면 일단 문재인 오팔려가 안 되겠다 이거야. 그다음 미통당 너희 정말 추잡한 놈들인데 밀어줄 테니까 밀어줄 테니까 잠깐만 보세요. 이거 아직 저거가 안 나왔네요. 투표율은. 밀어줄 테니까 너 이제 당선된 다음에 군기 잡겠다 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정치판이라는 게 종북 제가 잘못 썼습니다. 종북 연방제 세력 문재인 586과 친중 박쥐 영구분단 세력 조선중앙일보가 주도하고 있고 그 밑에 황교안가라 여러 사람들이 복무하고 있는 이 둘로 나눠져 있고 참 이 저희 자유시민은 참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죽으란 법이 없죠.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가 움직여 버릴게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조직화한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프로젝트는 뭐였냐? 구멍숭숭 사전투표 부정방지하자. 표도둑질 막자. 공명선거지원단 프로젝트죠. 물론 다른 단체도 같이 했죠. 무슨 실천이냐? 수도권, 충청권 등 65곳, 60여 곳 선관위. 저희 공명선거지원단이 뭐 전국 선관위가 이제 그 지역 시군구에 다 있으니까 200몇 곳인데 실제로 대도시 중심에 한 60여 곳 했어요. 5박 6일을 사수했습니다. 가시적 결과는 뭐냐? 선관위 초긴장하죠. 선관위 갑 중에 갑이거든요. 이게 하늘 위에 천상에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초긴장할 수밖에 없죠, 선관위가.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들도 선관위 잘 못 건드려요. 어떻게 선거철엔. 거기가 갑이고 자기가 을인데 칼자루 선관위가 잡고 있는데. 정당 참관인도 초긴장하죠. 왜냐? 아니 그냥 룰루랄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들여다보려고 그러고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밥값해야겠거든. 빠릿빠릿해진다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관해서는 이거 하면서 여기 이제 이 캠페인에 참여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밤새기도 하고 또 낮에 와서 지키기도 하고 한 분들이 한 거의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3,000명에 해당하는 우리 스스로는 그분들이 전부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빠꼬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점 갖고 있는지 절감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 후속 결과는 뭐냐? 전국 약 80개 선거구에서 한 선거구당 수십 명 규모의 자생적 시민조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했던 분들이 제가 계속 밤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겠습니까? 이대로 헤어질 수 없죠. 이 조직 이제 영구화시켜갖고 이제 계속 국회의원들 군기 잡아야죠. 이 말을 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국회의원 선거구별 자생조직의 네트워크. 그게 100만 시민. www.100만.kr입니다. 지금 가입해 주세요. 가입해 주세요. 그 향후 목표는 뭐냐? 국회의원을 압박 견인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원집 정부제, 뭐 내각 책임제 이런 거 못하게 87년 헌법 수호, 공수처 같은 위헌 법률 철폐, 그 다음에 선거법 개혁.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투표제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입장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제안을. 두 번째는 사전선거운동 자유화해야 됩니다. 사전선거운동이 자유화돼야 6개월간 금지되어 있거든요. 선거 전에. 그래야 신인들이 진입을 해서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당선자들은 의정 보고해, 뭐 정책 보고해, 뭐 자기들은 쇼 다 부려. 그래놓고 경쟁될 만한 사람들은 머리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악랄한 법이라고 이게. 물론 금품 향응 이런 거는 여전히 처벌해야 되지만 강연회 무슨 세미나 이런 데 참여해서 6개월 동안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뭐뭐를 하겠습니다. 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그리고
저 모아주실 분들 회원 가입해 주세요. 회원 가입이니까 회비는 받을 거 아니에요. 후원금 말고 뭐 월 3,000원, 5,000원, 10,000원짜리. 저랑 함께하는 구락부입니다. 이 사이트에 백모구락부. 저 백모는 선출제가 안 나갑니다. 저는 시민판에 뼈 박을 건데 저 백모 아닌 구락부. 네, 이름을 잘못됐습니다. 거기 가입하셔서 월 5,000원, 10,000원 내십시오.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이게 지금은 사전투표에 다 걸린다고요. 사전 선거운동으로. 이거 풀어줘야 돼요. 자, 이거 할 거냐라고 저희가 미통당 의원들, 더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미통당 의원들 한 150명한테 질의서를 보냈는데, 의원이 후보들. 그 중에서 답한 사람이 딸랑 5명이에요, 5명. 이게 이 정도로 정신머리가 없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나고 내일부터 저희가 자유시민으로 이 선거별로 조직을 해서 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을 군기를 잡아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 5박 6일 동안 지키는 그 광경들입니다. 저기는 그래 왼쪽 그림자 행복한 그림입니다. 저기는 그래도 건물 안에 들어와서 화장실도 옆에 있고 비교적 그 한계도 없는 데서 이제 버틴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바깥에서 차 대놓고 버틴 거예요. 저 건물 안에 못 들어가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대구시 동구 불로동 같은 경우에 사전투표소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사전투표 중에 이제 그 관외, 그러니까 동구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거를 깐 거죠. 그리고 이제 까서 이제 관외 쪽을 까서 여기서 이제 뭐 몇 명가 일단 세야 되니까 이제 매수를 세요. 매수 세면서 이제 뭐 다른 구별 없이 막 50개, 20개 이렇게 묶어요. 왜냐면 사전투표소가 이게 한 4,000군데쯤 되기 때문에 세세한 분류를 할 그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훈련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매수가 이 관외 사전투표한 사람 숫자랑 맞냐. 이게 관외입니다. 관내는 그냥 자루째 그냥 들어갑니다. 창고로. 관외는 바로 이렇게 까서 매수가 관외 사전 투표한 사람 숫자랑 맞나는 확인을 해요. 확인하고 이제 선관위로 가면 보통은 이제 여기서 아마 둘로 나뉜다 그런 추정되는데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그 한 선관위는요. 선관위 하나에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선관위가 모여서 하나의 선거구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룡, 논산, 금산 3선관위가 모여서 계룡, 논산, 금산 선거구를 이룹니다. 그게 넘버원. 그 경우는 뭐 큰 문제 없어요. 그냥 선관위별로 다 저거 해서 하면 되는데. 두 번째, 서울 종로구. 그러면 종로구 선관위 하나에 1대1입니다. 선거구도 종로구 선거구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고라파죠. 예를 들어서 분당구. 그러면 갑을로 나뉩니다. 하나의 선관위 아래 선거구가 둘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분당구에 있는 사전투표소를 가서 했는데 저한테 관외를 주는 수가 있어요. 이게 관외를. 왜냐하면 관이라는 건 내가 사는 주거지역 바깥의 선거구에 해당하는 데 가서 하면 그것도 관외가 돼요. 같은 분당구래도. 그럼 이게 아마 그거라고 보는데 사전투표지 중에 여기도 이제 남양주도 이게 갑을이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짝퉁, 그러니까 대담한 관외를 치러내는 거죠. 같은 남양주 선관위 산하인데 관외로 분류되어 있는 건 따로 해서 그건 남양주 갑에서 남양주 을로 보내줘야 되고 남양주 을에서 남양주 갑으로 보내줘야 돼요. 아마 그 작업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 제도예요. 이게 사전투표가. 근데 복잡한 건 좋은데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현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선관위나 제도의 입장에 선관위 중앙 데이터베이스 믿으세요. 참관 뭐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다 이렇게 다 맞춰서 합니다. 그냥 믿고서 자신감 가지세요. 이거예요, 결국은. 그럼 참관 뭐하러 하냐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제도는요. 하나가 깨지더라도 선관위 중앙 DB가 깨지더라도
두 번째에서 방어가 가능해야 돼. 두 번째가 깨지더라도 세 번째가 방어가 가능해야 되고 이렇게 겹겹 방어선이 있어야 되는데 사전투표제가 겹겹 방어선이 없어요. 중앙선관위 데이터베이스 깨지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실시간인데 투표는 진행해야 되는데 왜냐? 선거인 명부가 없잖아요. 선거인 명부라는 건 이 투표소에서 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부예요. 전국 아무데나 어디 가서나 해도 되는데 선거인 명부라는 게 온 국민이죠. 온 유권자 4천 몇백만 명. 선거인 명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펄쭉 울릉도에 가서 사전투표한다고 사전투표소에 딱 갔어. 그럼 그 인터넷 하고서 중앙선관위가 백모 박성현 울릉도에 등장. 그러면 백모 박성현의 선거구 어디 서울시 뭐 예를 들어서 중구 오케이 중구에 맞춰가지고 투표지 출력. 그러면 거기서 울릉도 그 사전투표소에서 찌륵하고 투표지 출력되는 거예요 이제. 즉 다시 말하면 울릉도 사전투표소에서는 제가 몸으로 나타날 때까지 백모가 등장한다라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선거인 명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투표 보세요. 본투표 오늘 다 하신 분들 많잖아요. 본투표소 가면 명부가 딱 준비되어 있잖아. 본투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옆에 보면 사전투표 한 사람들은 거기에 마킹이 돼 있죠. 사전투표. 그러니까 사전투표 한 사람이 가서 본투표 하려고 그러면 본투표 안 되죠 당연히. 마킹이 돼 있다고요. 근데 본투표 한 사람, 본투표 가면 선거인 명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돼 있는 사람들.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식회사도요. 주총을 열 때 주주 명부가 주총 전에 동결되잖아요. 이번 주총은 이러이러한 주주로 해서 주총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주 명부 동결이 있은 다음엔 주식 거래가 금지되잖아요. 하다못해 일개 회사조차도 주총의 의사결정 과정에 최고 결정할 주총의 주주가 누구이냐 도대체 그 명부가 동결되는데 전국 4,500만 명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투표소에서 등장할 수 있는 투표자의 명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 명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앙 TV 깨버리거나 혹은 지방선관위 보관장을 깨버리면 저기는 그다음 완전 범죄 성립해버려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중국 해커 혹은 북한 통전부 사이버 전사 혹은 거기에 협력하는 간첩망 같이 작동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겹겹이 방어선을 쳐야 되는 게 이런 종류의 제도인데 이 지금 현행 사전투표제는 이 겹겹 방어선을 다 해체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관인이든 누구든 눈으로 현물을 보고서 이거 맞는 거 틀린 거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는 선관위 직원도 몰라요. 워낙 복잡해서 선관위 직원도 촬영 안 됩니다. 근데 법에는 촬영 안 된다는 게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촬영이 투표용지 찍은 거 촬영 이런 게 아니면 특히 참관인이 투표 다 끝난 다음에 봉인을 할 때 촬영한 거 봉인해 놓은 거 이거는 100% 개런티 되는 건데도 나와 있는 투표관리관이 선관위 직원이 안 된다고 주장해. 그런 데도 많아요 꽤. 그러니까 자기들도 워낙 매뉴얼이 복잡해져서 다 모르는 거예요. 편람이라고 부르거든요. 선관위 내부에서는 이 매뉴얼이 진짜 매뉴얼이 이 정도 두꺼워요. 이게 무슨 소리고 어디랑 연결돼 있고 각각 구절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이거요. 아는 사람 드뭅니다. 그 안에서도. 그거 바삭하게 알고 있으면요. 그 엘리트 선관위 직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도 이번에 손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4박 5일 5박 6일 동안 투표지가 잠을 자는데 그게 어떻게 잠자는지 애가 다르니까 이거 저희 대전 멤버예요. 여기 보시면 중앙에 뭐 이렇게 대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CCTV라고요. 담벼락 바깥에 CCTV 놓고 그 지금 여기 그 건물의 맨 옥상에 있는 층에 저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 창고 쪽을 찍고 있는 거라고. 혹시라도 불 껐다 켰다 들어오고 뭐 있을까 봐. 이거 찍지 말라고 정보과 형사가 와서 4명씩이나 와서 막 그 단속한다고 입건한다 그러는 걸 이 아주머니들 또 우리 저기 멤버들이 버티고 결국 입건 안 되고 이 추운 데서 벌벌거리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 밤새.
이런 프로세스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번에 전국에 3,000명이 됩니다. 이런데 황교안이는 하필이면 사전투표 가서 사전투표를 해쳐지르고 박형준이는 사전투표 나중에 우리 쪽에 움직이는 거 알고 막 시민들이 이거 불쑥을 지키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문제 많습니다. 선관위가 잘 관리하십시오. 이거요 19대 국회에서 이거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19대 국회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거대 여당이었을 때 통과됐어요. 이거 19대 때 미래통합당이 거대 여당일 때 통과된 거예요. 저희들한테 속아가지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좋은 거 하고서 그냥 다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그때 지금 박형준 씨 뭐 한 줄 알아요? 제가 기억이 나쁘지 않으면 틀리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정의화 국회의장 그 사무총장인가 했다. 국회 사무총장인가 했다고요. 밑에서. 근데 지금 어디다가 선관위에다 대고 잘 관리하라 그래? 제도로 개판 만들어 놓고 선관위는 개판 제도 아래서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제도가 워낙 개판이 아니 제도 자체가 제도가 만들어진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도 자체가 세상에 투표소에서 등장할 수 있는 선거인 명부가 성립 안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보관장에 대한 저것도 없고 예를 들면 요새 이제 보관장 하도 아각거리니까 이번 선거에서 보관장이요. 관내 사전투표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 보관장은 좀 제대로 구성했어요. 그럼 관외는 어떻게 되냐. 관외는 뭐냐면 이제 바깥으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보내면 이제 보내졌죠. 그럼 우체국을 타요. 그러면 우체국에서 모아가지고 해당되는 선거구로 선관위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바운드 관외를 받았잖아요. 그거 보관에 대해서는 룰이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창고도 없어요. 따로. 그냥 계장 책상 옆에 국장 책상 옆에 있어요. 간첩스러운 놈이 만약에 선관위 직원이어서 그거 살살 밤중에 열어서 뭐 작업하면 어떡할 건데.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종류의 제도라는 건 온갖 상상 가능한 온갖 흉악한 거를 다 염두에 두고 막을 수 있는 거를 다 겹겹이 그 방어선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관외가 몇 표냐? 요번에 한 4,500만 표 됩니다. 왜냐? 요번에 10몇 프로가 저거였죠. 그러니까 요번에 잠깐만, 전체의 20몇 프로였죠. 30%? 30% 대충 잡고 그러면 1,400만 표 돼요. 요번에 사전투표한 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그거의 30%예요, 다시. 관외가. 그럼 500만 표에 대해서는 보관장조차 없었던 거예요. 법이 이렇게 개판이라고요. 그럼 이 법 누가 고쳐야 되냐? 국회의원이 고쳐야 돼요. 박형준이 지금 선관위 타령할 때 아니요. 국회의원이 고쳐야 돼요. 국회의원이. 근데 국회의원들이 선관위 앞에 선관위가 고향이고 국회의원 쥐입니다. 언제 고칠 수 있냐? 임기 초에 고칠 수 있어요. 선관위 권한을 축소하거나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내일부터 이 4월 16일부터 당선자들을 푸시해야 돼요. 이 사람들 임기가 6월 1일 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6월 달 초에 당선자들을 초빙을 하는 그게 지역별로 초빙을 하든지 하는 이제 임기 축하 대회를 열어주려고 그래. 말은 축하대회인데 오면 너 똑바로 안 해? 너 다음에 재선할 마음이 있냐? 이 얘기고 그 대회를 열어드리려고 그래요. 지역별로 전부. 뿐만 아니라 임기 전에 지금부터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반 동안 바로 헌법 납치 반성하냐? 87년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직선제, 상권 분립 체제,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 체제 너 옹호할 거냐? 그다음 공수처 같은 압법 철폐에 앞장설 거냐? 그다음에 사전투표제 이거 혁신할 거냐? 그다음에 이 사전 선거운동 지금 막 손발 묶어놓은 거 그거 풀어서 해방 자유화 시킬 거냐? 네 가지를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저희 100만 시민 옛 공명선거 지원단 멤버들이 지역에서 당선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딱 싱크로나이즈 시켜서 이제 2월 1일 딱 제대로 하면 초청한 지역별로 초청해. 한 군데 올 필요 없어. 지역별로 초청해. 더 무섭게 한날 한시 시간 맞춰서 초청해서 당선자와의 톡쇼, 건강 톡쇼. 그래서 야외에서 이거 하고 그걸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게 이렇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당 정치가 파산했어요. 파산했습니다. 이번에 차명진 사건에서 극렬하게 드러났는데 마음 붙일 것도 없고. 그래서 미래통합당 이번에 이제 또 이쪽 야당들 바로 내일부터 군기 잡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뭐 출구조사하면은 뭐 참패한 걸로 나와요. 근데 글쎄요, 저는 좀 보시죠. 그렇게 좀 더 봐야 될 겁니다. 왜 출구조사 저만 해도 뭐 누가 와서 출구조사 누구 찍었어요 하면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해요. 두고 봐 임마. 속으로 그러고 가죠. 두고 봐 임마.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출구조사 저 안 맺고요. 아마 개표 보고 내일 이제 개표가 오래 걸리니까 개표 보시고 푹 주무세요. 대한민국 어떻게 가든 적화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이 저렇게 박살이 나는데 적화가 어떻게 됩니까? 또 대한민국이 좀 멍이 많이 들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 아래서 우리가 또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또 대한민국이 좀 망가지더라도 인류가 안 망합니다. 인류가 망해도 지구 위에 생명종이 안 망합니다. 지구가 없어지더라도 태양계가 살아남습니다. 태양계가 없어지더라도 은하계가 살아남습니다. 자, 그런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